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증언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기후 위기의 주범자들 혹은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맥도날드 라이더고요. 맥도날드에서 만들어지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을 하고 소를 대량으로 학살하고 그리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소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면서 만들어진 햄버거를 집집마다 배달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매연, 가스들을 내뿜는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모순적인 게 햄버거는 먹지 않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살처분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돼지랑 소는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를 배달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모순적인 배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지구에서 살면서 발생시키는 많은 행위들이 자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런 모순적인 사항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지구가 그 지구의 변화가 다시 노동자들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이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들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배달 산업은 최근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굴뚝 없는 공장, 그리고 공유 경제를 통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지구를 지키는 산업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과연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유경제를 하면은 원래 차고에 있던 자동차를 활용해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자동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버가 나는 친환경인 기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버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차가 없었던 사람이 우버 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새롭게 사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토바이를 사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자기가 직접 오토바이를 사서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도로를 가면은 배달 라이더들과 그리고 택배업을 자기 자동차로 하는 쿠팡 플렉스 노동자들과 전동 킥보드를 쓰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 배달원들이 도로를 모두 점거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도로 정체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했던 새로운 산업들의 민낯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탄소들을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구글에 검색을 하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서버의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플랫폼 산업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을 가질 필요가 없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한 평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임대 사업자들이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부동산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업의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공유경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이런 추운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구의 위기가 노동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상청을 잘 안 믿어요, 라이더들은. 기상청보다 라이더들이 더 민감하게 날씨의 추세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엄청난 화제였어요. 너무 심할 때는 뿌연 안개 속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배달 일을 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같은 경우는 제 목이 컬컬하고, 매우 나쁜 단계 같은 경우는 제 눈이 따가운 것으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위험하구나를 측정했습니다. 더러운 얘기지만 샤워할 때 나오는 이 코딱지에 오염된 정도에 따라서 그날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측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의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홀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싫었던 문자가 이런 문자예요. 폭염의 야외 활동 자제, 미세먼지의 야외 활동 자제. 이런 문자가 정부가 했던 우리 노동자들한테 제공한 최대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우리 개인이 다 받아 안게 되는데, 야근은 2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들은 하층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데 그 책임까지도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사진입니다만 2018년에 농촌의 농사가 매우 위험했다고 증언해 주셨는데 도시 아스팔트에서는 엄청난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배달을 하러 갔는데 동료가 와서 너무 어지럽다라는 증언을 해서 제가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사실 지구가 위기에 놓이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우리가 지구 위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야외 노동자들은 이 작업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는 겁니다. 2019년에는 장마가 계속됐고요. 올해도 50일이 넘는 장마 속에서 우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빗길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조건의 악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지는데 실제로 폭염에 2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사망한 노동자는요, 한국 노동자가 아니라요, 이주 노동자였어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야외 노동자, 이주 야외 노동자가 지구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겁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특정 계층이 불평등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마이너스 18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름에는 아스팔트 온도가 한 40도 넘게 올라가고 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위기를 맞으면 지구 반대편의 아스팔트 노동자도 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폭염수당 100원을 얘기했는데 100원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험수당을 1,000원, 10,000원으로 올리면 노동자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쿠팡이츠에서 태풍이 오는데 한 건당 15,000원에서 2만 원의 프로모션을 주겠다고 광고를 때린 겁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와더라도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멈추지 않는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입니다. 도시가 잠겼는데 노동자들이 배달을 마치러 갔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권한이 없다?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나?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가장 하층에서 이걸 수행하는 계급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하고 끊임없는 속도, 빠른 속도로 소비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이것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초단위로 일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도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용주들은 나는 중개만 하는 거지 이 산업의 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고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이 늘어나서 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중개하는 배달의 민족이 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배달의 민족은 단지 음식점과 손님과 라이더를 중개할 뿐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인데 이게 지구를 위한 혁신인지 노동자를 위한 혁신인지 아니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혁신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에서는 직접 고용과 다르게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숫자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2만 명, 3만 명을 출근시킬 수 있는데요. 그 이상 출근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노동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잘 나가는 손님들이 음식점들이 손님들의 데이터를 한 100명, 200명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플랫폼 기업에서는 60억 인구가 소비자일 수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았고요. 야간 노동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에 반드시 쉬도록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노동자가 탄생했기 때문에 365일 일할 수 있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365일 동안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북극곰을 지키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지금 옆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노력이 없다고 하면 지구도 지킬 수 없고요. 인간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모순적인 위치에 있지만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만이 지구를 살리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는 동물과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래서 녹색과 노동이 만나는 연대를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